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잘 나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가 던진 굵직한 메시지를 중심으로서 이에 따른 리플 XRP의 미래를 깊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공급 충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단순하게 가격 예측을 넘어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습니다. 먼저 공급 구조부터 짚어보자면은 XRP가 신규 발행이 없죠. 이미 1000억 개가 발행이 끝난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때려 죽여도 추가적인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거, 이 리플이 에스크로에 묶어둔 물량 때문입니다. 이 매달 10억 개 정도가 풀리지만요, 실제 시장에 남는 거는 약 3억 개 정도고 안 쓰는 거는 다시 잠금이 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이 추세대로만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다가오는 2035년쯤 모든 에스크로가 소진될 것이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조건부라는 건데요. 수요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재락업이 줄어들겠죠. 이에 따른 공급 소진은 2035년보다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사용이고, XRP가 빠른 결제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자산이고요. 실제로 글로벌 송금 정산에 쓰일 때 거래 수수료가 소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약 1400만 개 이상이 연구 소각이 됐었고, 이 절대량은 아직 작지만요, 방향 자체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파이 락업입니다. 최근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FXRP가 메인넷에 올라오고, 또 엑셀라 같은 곳에서도 MXRP가 출시가 되면서 원본 XRP가 다리 건너 묶이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래소 유통 잔고를 줄여나가고 있고 체감 공급을 빠르게 타이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관 투자랑 제도권 상품인데요. 위즈덤트리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 XRP 실물 ETP를 상장을 했었죠.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을 실제로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곧바로 현물수로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현물 ETF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 투자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40년까지 발행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XRP는 현재 이미 발행이 끝났다라는 거, 이 에스크로가 고갈되면 더 이상 신규 공급은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들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빨리 공급 충격을 체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런 서사를 균형 있게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수요가 둔화가 된다면요, 리플이 에스크로 물량을 더 많이 재락업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디파이 브릿지가 보안 이슈를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제도권 상품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충격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이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늦춰질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라는 점들을 명확히 짚어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XRP 코인이 언제 급등할까 여부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공급 타이트닝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체감이 되기 시작할까, 여기에 대해서 지표로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먼저 에스크로의 순 증량, 그리고 거래소 잔고 변화라거나 디파이 래핑 규모, ETP 자금 유입, 그리고 온체인 소각 추이들까지 이 5가지 지표를 주시하시면은 XRP의 구조적인 변화를 훨씬 더 먼저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XRP 자체가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방향에 서 있고요. 실제 사용과 디파이, 또 기관 자금까지도 맞물리게 되면은 몇 년 안에 공급 충격이라는 변곡점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 이 비트코인이 2140년에 서사라면은 XRP는 우리가 살아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타임라인 안에 있다는 차이입니다. 이번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급함보다는 이런 구조를 먼저 읽으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숫자랑 흐름들은 이미 미래를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시는 분들만이 시장의 보상과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충분히 많이 계실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어떻습니까? 고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작 비트코인과 리플은 잠잠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치 현재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전 세계 시장에서 마치 잊혀진 자산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돈의 순환이라는 시장의 철칙 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아냐 모르냐 차이가 내가 조급해지냐 아니면 여유가 있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이 자산시장에서 유동성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때요?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당장 불확실한 코인에다가 베팅하기보다는요,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금,
그리고 미국 증시 쪽으로 먼저 움직인 것뿐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금값은 사상 최고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XRP가 조용한 이유겠죠.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금과 주식 쪽으로 시장 유동성들이 전부 다 몰려가 있는 상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어떨까요? 계속 영원히 지속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결국에 자산 가격은 유동성의 함수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돈은 순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금과 주식에서의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한마디로 꺾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성장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돈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친사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XRP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권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확립이 됐죠. 희소성이 있고 스팟 ETF 승인으로 기관 자금까지도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서 안전자산 서사가 비트코인으로 옮겨올 가능성 자체가 충분한데 그렇다면 XRP는 어떤가요? XRP는 단순하게 알트코인이 아니죠. 이미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고 있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블랙록이랑 바네크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랑 연동되면서 실제 결제 정산 인프라로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이후에 XRP ETF 편입 기대감 여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XRP는 실제 사용 기반 자산이라는 차별화된 서사를 갖게 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내러티브로서 돈을 끌어온다면은 XRP는 인프라로서 돈을 붙잡는 자산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금과 증시의 랠리가 둔화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횡보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 유동성은 새로운 타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가 다시 언론 헤드라인에 오를 타이밍이었죠. 이런 시그널 자체가 ETF 자금 유입 데이터자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 리플 XRP의 RLUSD 실제 사용 확장 뉴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토크나 MMF랑 연결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은행 파트너십이 발표될 때 이때가 바로 자금 유입의 트리거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거래소 내부 XRP 잔고가 빠져나가면서 이 고래 지갑이 XRP를 외부로서 이동시키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당연히 매집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일일이 체크 안 하시더라도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 나오는 경우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시장 유동성이 코인에 집중되지 않는 조용한 구간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께서 조급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멈춘 시기도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는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이랑 리플 XRP 차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에 따른 실전 전략은 단순한데요.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과 증시 랠리가 꺾일 때 한마디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해보세요. 비트코인은 1차 진입 자산인 거고 XRP는 정책 뉴스랑 인프라 뉴스가 동시에 터질 때 이때 추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상당히 유효합니다. 반대로 호재가 쏟아져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냥 경고 신호니까요. 비중을 줄이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금과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 내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서사로서 그리고 XRP는 금융 인프라 자산 서사로서 유동성을 전부 다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간단해요. 데이터로서 타이밍을 확인하시고 루틴으로서 투자 심리를 지켜나가는 거. 그래야지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고 이런 것들을 수익으로 실제로 연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측에서 연준 차기 의장 이인선이 비트코인 강세의 최대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20만 달러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게 과연 자극적인 전망일까요? 미국의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죠.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키맨입니다. 현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026년 5월까지 임기지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대신에 비둘기파를 지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은 미국 연준은 강력한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공급 쪽으로서 아주 빠르게 통화 정책을 기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짚어드려 보자면요. 이 금리 인하에서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또 달러가 약세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되는 그리고 첫 번째 수혜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ETF를 통한 기관 자금 파이프라인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개인이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ETF를 통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IBIT ETF는요. 상장 이후의 순유입이 수십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기관의 입구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폭등 공식 자체가 항상 통했었을까? 이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그리고 20년, 24년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등락 자체가 거셌었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 인하는 위험 자산을 더 크게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비둘기파 의장이라는 기대가 나오더라도 실제 경제 지표랑 달러 흐름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 유입 데이터가 동시에 움직여야지만 비트코인의 진짜 랠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미국 연준의장 후보군이랑 상원 인준 일정 그리고 CME 패드워치의 금리 예상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달러 인덱스랑 10년물 실질금리, 현물 ETF 순유입과 순유출 흐름, 그리고 거래소 보유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라거나 이 파생시장의 펀딩비랑 미결제 약정 지표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돼요.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드리면서 이 후속 영상이나 커뮤니티방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순하게 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겠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시거나 신사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둘기파 강력 인선이랑 빠른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는 초강세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중립적인 인선이랑 점진적인 인하라면요. 오히려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면서 매파적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은 단기 하락 압력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20만 달러라는 숫자가 가능성의 상단 밴드일 뿐인 거지 이게 무조건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노보그라치 발언 자체가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에서 금리 방향 그리고 달러 유동성에서 ETF 자금이라는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기대감에 앞서가지고 지표를 먼저 읽을 줄 아셔야 되고 특히나 ETF 순유입과 달러 흐름들이 전환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실전 신호로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현명한 전략이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차트랑 기법, RSI 지표, 호재 찾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먼저 배우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 심리, 이 투자 심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적인 분석이라거나 매매 기법을 익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원하는 타점에서 매도, 분할 익절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알맹이는 남기지 못한 채로 기회만 흘려보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죠. 나는 이 가격에 매도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도 실제로 그 가격이 왔을 때는 욕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그 약속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한두 명만이 분할 매도, 수익 실현을 해내는 게 바로 이런 코인 시장의 냉정한 현실인 거고 이 지표랑 차트를 공부하는 거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먼저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정한 가격이 왔을 때 그때 분할 익절을 습관화하는 연습 자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반대로 시장이 무너지고 최악일 때 즉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춰나가고 비중을 늘리는 훈련도 역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투자 심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거고요. 결국에 코인 시장은 트럼프 파월의 단 한마디에 차트도 패턴도 전부 다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책 속의 이론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에 나를 지켜주는 거는 실제 시장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투자 심리 훈련이겠죠.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팔아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팔지 않고 화면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수백 %의 수익, 수천만 원의 평가액은요.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수익 실현한 10만 원이 훨씬 더 값진 거고 내 계좌를 지켜주는 진짜 알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익이었다가 이게 오히려 팔지 못하고 그대로 마이너스권 손실로 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수백만 원, 마이너스 수천만 원 되신 분들 정말 수두룩하십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거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